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토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남부대 수영장을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X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준 광주역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당분간 존치 않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산강에서 녹조 현상이 발견돼 올해로 4년 연속 영산강에서 여름 녹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독서열차 사업 대상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선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더위가 기승인데 유대회 치르고 난 수영장들 시민들이 사용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남부대 국제수영장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다음 주부터 무료 개방됩니다. 오는 8월 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광주시는 9월로 예정했던 수영장 개방 시기를 한 달 앞당겨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그 영세 세대랄지 거기를 관람객으로 찾는 분들이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방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내부에는 국내 최대 규모 경영풀과 다이빙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반인 이용 시에는 첨단 설비를 이용해 수심을 1m에서 1.5m로 조절합니다. 다만 라커룸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옷이나 지갑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남부대 수영장은 무료 개방을 마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한편 유대회 시설로 함께 활용됐던 염주체육관 수영장은 8월 초 개방이 검토됐지만 시설 개보수 공사 문제로 8월 20일 일반에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가 34.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33도로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곡성과 화순, 구례와 광양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무력감을 느끼는 이 일사병과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광주유대회 성공 개최에 감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유대회 조직위에 보냈습니다. FISU는 지난 20일 윤장현, 김황식 공동위원장 등에 보낸 서한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대회로 막을 내렸다며 모든 FISU 가족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윤석 사무총장과 조직위에 보낸 서한문에는 대회 성공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훌륭한 대회 준비로 광주유대회가 최상급의 대회로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TX가 끊긴 이후 역 기능이 많이 위축된 광주역과 철길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 재진입에 대한 희망을 이젠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가 끊긴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안 되는 광주역. 이용 인원이 5분의 1로 줄면서 역산의 상가는 물론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북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역과 철길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시설로서의 질을 잃어버린 광주역, 이제 빨리 지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과 광주시가 KTX 광주역 재진입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KTX 몇 편이 광주역에 도착하더라도 침체 일로에 있는 광주역과 주변 상권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며 차라리 광주역이 없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이역으로 전락해버린 차량기 역할밖에 안 되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철길까지 이 부지를 공원과 광장, 또 북구 종합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위치시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는 활동을 이루고 싶다.
그렇지만 광주역 일부 상인들은 KTX가 끊긴 이후 상권이 몰락해 힘든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역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 정리는 안 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신중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광주역을 존치해놓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본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표면적으로 광주역이 도심의 중추 거점 시설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존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철길이든 하늘길이든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상징성도 높은 만큼 일단 존치해놓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인근을 지나게 되는 도시철도 2호선, 경전선의 고속철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자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역을 없앤다고 해도 그 땅을 사고 개발을 할 주체는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작정 없애놓고 개발 주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게임에 대비해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한 거죠. 설령 폐쇄를 결정해도 광주시가 먼저 나설 수는 없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폐쇄 이후 국비를 받을 명분을 만들어야 광주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푸른길 지키기 남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푸른길 공원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온 서명 용지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남구 주민 22만 명의 20%에 달하는 주민 5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푸른길 훼손 반대 서명을 광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에 푸른길 2.8km 구간이 포함되자 푸른길이 훼손되고 백운광장 활성화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시민단체가 강제노역 피해자와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쓰비시 그룹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에 동원한 미군 포로와 중국인들에게는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쓰비시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개인 배상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탄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보다 기아타이거즈의 상승세가 더 뜨겁습니다. 주중 SK 3연전을 싹쓸이 했는데요. 3승 모두 역전승으로 챙기며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 역전승입니다. 2점차 뒤지던 7회 말 베타로 타석에선 백용환 선수가 석점짜리 역전포를 쏘아 올립니다. 백용환의 홈런으로 기아는 2011년 8월 이후 4년 만에 SK 3연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7월 2일 합류한 백용환 선수는 17경기에 출전해 벌써 6개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타격감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빵 많이 치면서 좀 좋은 감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1군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한 게 좋은 결과를 나온 것 같아요. 스피드 운동을 좀 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두 젊은 포수의 활약이 뜨겁습니다. 올 시즌 떠오르는 차세대 안방만인 이홍구, 백용환 선수가 동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백용환의 홈런에 앞서 이홍구 선수의 시즌 8호 홈런도 있었습니다. 한 점이 아쉬운 팽팽한 경기, 이홍구는 SK 박정권의 홈쇄도를 막는 노련한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타이거즈의 새로운 보배로 떠오르는 두 젊은 포수의 기분 좋은 경쟁에 지켜보는 팬들도 덩달아 어깨가 들썩입니다. 마운드도 탄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선발로 나선 김병현 선수는 5.2이닝 4실점으로 제 몫을 해줬고 중간 투수들은 무실점으로 SK 타선을 막아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날 다소 불안했던 윤성민 선수는 4개의 아웃카운트를 무실점으로 잡아내며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SK전 3연승을 거두며 6위 SK를 한 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5위 한화와는 3게임 반 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대전으로 가 한화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본격적으로 5위 경쟁에 가세한 만큼 이번 주말 3연전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기아의 선발은 박정수, 한화는 탈보트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영산강에 또 녹조가 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여름철의 단골 뉴스인데요. 눈으로 봐도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바위 틈 곳곳에는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타난 영산강 강가 주변에 있는 바위에는 이 녹조들이 들러붙어 바위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녹조띠와 거품이 강물을 뒤덮다 보니 악취까지 풍깁니다.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지난 5월 초 영산강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더니 날이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2달여 만에 또다시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난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녹조 현상은 올해로 4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켰다며 이 정도면 물속 생태계도 악화됐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물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번성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산강의 녹조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녹조 현상이 나타난 곳의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강하고 낙동강은 그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 상수물로 먹는 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훨씬 더 중요하죠. 다행히 우리 강량은 영산강은 취소는 없어요. 하지만 폭염주의보와 함께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녹조 현상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주시는 호회원 폐업 보상에 따른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이 나주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조만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출정식을 갖고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 선조들의 항일 역사를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장정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84명, 교직원과 인솔팀 등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학생들은 출정식 행사도 직접 진행하며 독서토론 열차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많은 성장을 이루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1개 반으로 나뉘어 독서토론과 내 브랜드 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됩니다. 힘든 거 배우는데 막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진로 진학 로드맵을 그려보고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한 것들을 책쓰기로 표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화통일과 번영의 길을 여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열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협동심과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학생들은 15박 16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12개 지역 9,288km를 열차로 횡단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성적 위주의 참가자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강진 청자축제가 오는 주말 개막합니다. 한여름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올해는 시원한 놀거리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망라한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려청자를 만지고 듣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형 디지털 공간이 전국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대란 수식어가 붙은 민화박물관. 민초의 정서를 담고 청자 문양을 쓰기도 한 민화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 보물급 민화인 8폭의 삼국지 연희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을 고집하는 관여와 현대적 감각을 더한 민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새로 지은 청자 판매장에서 이들 청자를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진 청자 축제는 모두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30여 개가 새로 기획됐는데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와 청자 레이저쇼 등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강진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 청자의 80%가 만들어졌고 전국 400여 개의 도자 가마터의 절반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 고려 청자 박물관 일대에서 제43회 강진 청자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성공 개최에 감사하는 시민 콘서트를 내일 저녁 7시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엽니다. 콘서트는 추억과 감동을 주제로 한 식전 행사와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트로트와 포크 공연이 이어집니다. 광주시는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대회 롤모델을 만들어준 시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원의 신규 인력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업무를 맡을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채용을 공고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용 예전 인원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로 기획재정부와 문체부가 100명에서 200명 선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행정직군과 전문직군으로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채용하며 행정직군은 기획운영본부 업무를, 전문직군은 콘텐츠 사업본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남도 내 100원 택시 운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병원과 시장 방문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100원 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4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6%는 병원, 35%는 시장, 4%는 친인척 방문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14개 시군, 327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기관 간의 유사 중복 기능이 조정됩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단계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이 통폐합되고 생물산업진흥원이 한방진흥업 사업이 한양진흥재단으로 이관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추진됩니다. 또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가 통합되는 등 3개 기관의 조직 내 중복 기능이 통폐합됩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가 34.2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33도로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성과 화순, 구례, 광양은 폭염경보가,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 일사병과 열사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한때 구름량만 늘어나겠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6도로 밤사이 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광주가 33도, 나주 34도, 화순과 구례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을 비롯해서 당분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피서객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